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스업은 정부가 FIFA 여자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적인 취업 비자 면제를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위해 어떠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이민성 담당 장관은 뉴스업에 한 부문을 특별 대우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내년 여자 럭비 월드컵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경기에는 많은 국제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축구와 관련된 자유로운 입국은 FIFA 인력이라는 제목의 모든 사람들이 방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금부터 내년 9월까지 이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수부터 상영 FIFA 계열사 및 FIFA 게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면적인 면제는 작년 아메리카스컵이나 2011년 럭비 월드컵과 같은 대회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등 교장협회의 본 쿠일롯은 FIFA 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기회가 교사와 간호사, 의사에게도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가치를 추적하는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올로직의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3월 104만 3천 달러에서 9월 97만 7천 달러로 6개월 동안 6만 6천 달러 또는 6%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하락은 오클랜드와 웰링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가치가 10만 달러 이상 하락했으며 타우랑아, 네이피어, 헤이스팅스, 팔머스턴 노스, 메스털톤, 넬슨, 카이코우라, 맥켄지 및 더니든에서도 5만 달러 이상의 하락이 기록됐습니다. 가장 큰 가치 하락은 오클랜드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세인트 헬리어스 베이와 코이마라마와 같은 고가 교외 지역을 포함하는 오클랜드 중동부의 평균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21만 6천 달러 하락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본질적으로 와이에케 아일랜드 주택 시장인 오클랜드 걸프 섬에서의 주택 가격이 19만 6천 달러 감소했습니다. 코올로직 엔젯의 연구 책임자인 닉 구달은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평균 주택 가치가 4.1% 하락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록상 가장 큰 하락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8개 대학 교직원들이 어제 하루 파업을 단행하고 8% 봉급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든 대학 교직원들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파업을 벌인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수 등 7,500여 명의 교직원들은 이날 부분적으로 파업을 단행하고 거리로 나와 생활비 인상에 맞춰 봉급을 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학 교직원 봉급 인상 협상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시된 인상안은 5%가 상한선입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학교 측이 물가 상승을 따른 봉급 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인 광고가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의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구인 웹사이트 시크 구인 광고의 수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8월에 3.5% 증가한 후 9월에 3.9% 하락했습니다. 구인 목록은 지난 3개월 동안 0.4%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는 22.4% 증가했습니다. 비엔젯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레이기 이벌트는 이러한 감소가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뉴질랜드 경제연구소가 실시한 비즈니스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합쳐져 회사들이 직원을 구하는 것이 약간 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월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광범위한 냉각을 반영해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고용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술, 마케팅 및 정부 구인 목록은 9월 동안 증가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 손상된 전국의 고속도로를 수리하는 데 8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슬랜드, 기스본, 센트럴 와이카토, 넬슨 말보로 및 웰링턴의 고속도로는 모두 최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속도로에 필요한 수리 외에도 36개의 시의회가 겨울철에 손상된 지역 도로를 수리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3,600만 달러 이상이 지불됐습니다. 8월의 폭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넬슨과 말보로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폭풍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전국적으로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우드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향후 3년간의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여름 도로 여행은 정부의 연료 보조금이 종료되고 러시아산 석유 제재로 인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석유 수출국가 기구 오펙이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석유 생산량 목표를 하향 조정한 후 나온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첫 대면 회의에서 세계 석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유국인 오펙 플러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2% 오른 93달러 80센트입니다. AA의 수석 정책 고문인 테리 콜린스는 휘발유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12월에 러시아로부터의 대부분의 원유 수출 금지와 새해 정부 연료 보조금의 중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생활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값 인상은 정부가 선거 연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어렵게 해결해야 할 우선 순위 목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3원 4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1원 4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5원 40전입니다.